수면 마취할 때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환자는 잠자서 모르겠지만 통증이 느껴지고 좀 혈압이 올라가면 좀 피가 좀 더 많이 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육 아래로 넣고 근육을 여는 수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가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한 수술이고, 전신 마취를 해야지만 수술이 훨씬 더 깔끔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근육을 건드린 수술은 전신 마취로 하는 게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육 밑으로 안 하고 유선 조직 아래 근육 위쪽으로 보형물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흉근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육을 건드리지 않고 싶은 분들도 있어서 충분한 수면 마취와 마취약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고 가능하기도 합니다. 보통 요즘에 하게 되는 수술 같은 경우는 그냥 유선 밑이 아니고 근육과 근막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똑같은 유선 조직 아래라도 근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유선 조직과 접촉면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외부 오염에 대해서 좀 더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막 아래로 한다면은 전신 마취가 좀 더 유리하기도 하죠. 수면 마취로 저는 못하는 건 아닌데 전신 마취로 하는 게 가슴 수술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신 마취로 하다 보면은 일단 마취과 선생님이 늘 보고 있고, 수면 마취할 때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전신 마취로 할 때는 혈압 같은 걸 좀 약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환자는 잠자서 모르겠지만 통증이 느껴지고 좀 혈압이 올라가면 좀 피가 좀 더 많이 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부작용 측면에서는 유륜절개는 요즘에는 잘 사용을 안 하죠. 이미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의학적 입증이 많기 때문에 유륜절개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좀 많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밑선과 겨드랑이 중에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수술 방법 자체로는 밑선 절개가 좀 더 겨드랑이보다 좀 쉽고요. 이 흉터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 생기느냐 여기 생기느냐, 겨드랑이는 아무래도 겨드랑이 주름도 있고 뭐 맨날 보이는 데가 않기 때문에 윗선 절개도 흉터를, 수술 자국을 좀 잘 만들고 관리를 잘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되고, 가슴이 접히는 가슴 밑선 부분에다가 절개 위치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은 좀 더 잘 안 보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크기나 무게에 따른 기준이 있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해서 무게를 보고 또 대칭과 비대칭 정도를 보고, 밑선보다 유두가 얼마만큼 아래로 내려갔냐, 실제로 많이 처진 것 같지만 자기 밑선보다 유두가 위에 있고 아래쪽 부분만 처진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전문의 선생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아마 해드릴 거예요, 직접 상담을 하시면.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라기보다도요, 가슴을 확대할 때는 일단은 볼륨이 팽창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들어갈 것인가, 자기 몸이 아닌 어떤 인공물질, 우리 보형물이 실리콘으로 만들었고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과 우리 몸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축소나 리프팅 같은 경우는 결국 어디서 뭔가를 가져오진 않죠. 자기 몸에 있는 거를 얼마만큼 바깥으로 빼내냐 의 문제인데, 우리가 수술 방법상 어떤 혈관을 잘 살리지 못하면 유두와 유륜 쪽에 좀 괴사가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를 하는 편이고, 우리가 가슴 자체를 실질 조직 절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덜어 피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고, 첫 번째로 보형물의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의 일단 상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형물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충진율이라는 게 있어요. 안에 있는 실리콘을 70%, 80% 넣은 보형물도 있거든요. 충진율이 적은 보형물 같은 경우 쓸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서 좀 많이 접히게 되기 때문에, 접힌 것들이 캡슐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보이는 게 리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충진율이 많지만은 피부가 되게 얇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형물이라는 거 들어갈 때 딱 책상에 놨듯이 이런 형태로만 중력을 바닥으로만 받는 형태로 있지는 않고, 쓰거나 눕거나 자세에 따라서 보형물이 조금씩 형태가 바뀌는데, 아무래도 피부가 얇은 분들은 리플링 또는 약간 비쳐버리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오늘은 간단하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좀 충실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